안녕하세요. 경제와 돈의 흐름을 가장 쉽고 재밌게 알려드리는 여러분의 금융 멘토, 머니맨입니다. 여러분, 혹시 갓생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파이어족을 꿈꾸시나요? 그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든 오늘 이 이야기는 여러분의 미래 자산에 거대한 영향을 미칠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겁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돈의 규칙이 통째로 바뀌고 있거든요. 이 거대한 부의 이동에서 기회를 잡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르시고 여러분의 경제적 지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준비를 하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미래를 바꾸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시작하죠. 지난 80년 가까이 단 하나의 통화가 이 세상을 지배해왔습니다. 중동의 사막에서 아시아의 항구까지, 뉴욕의 마철루에서 아프리카의 시장까지, 모든 무역, 모든 대출, 심지어 석유 한 방울까지도 이 통화, 바로 미국 달러 앞에 고개를 숙여야 했습니다. 말 그대로 킹달러의 시대였죠. 그런데 만약 세상의 절반이 이제 더는 못 참겠다고 선언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전 세계에 식량을 공급하고 에너지를 대고 온갖 물건을 만들어내는 신흥 강대국들이 우리만의 새로운 판을 짜겠다고 결심한다면요? 이건 더 이상 가정이 아닙니다. 소리 없이, 하지만 아주 전략적으로 수세기에 걸친 분노와 서름을 등에 업고 거대한 움직임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브릭스. 그리고 만약 그들의 다음 계획이 성공한다면 여러분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겼던 금융질서, 이 달러라는 거대한 제국은 우리 눈앞에서 균열을 일으키기 시작할 겁니다. 이야기는 하나의 단순하지만 혁명적인 생각에서 출발합니다. 21세기의 진정한 힘은 군대가 아니라 결제를 통제하는 자에게서 나온다는 것. 국경을 넘나드는 모든 돈의 흐름, 거래되는 모든 원자재, 디지털 잉크로 쓰이는 모든 대출 계약. 이 보이지 않는 흐름이 바로 제국을 정의합니다. 그리고 수십 년간 이 모든 흐름은 단 하나의 파이프라인, 미국 달러를 통해 흘러갔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달러는 단순히 미국의 돈이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의 경제를 움직이는 산소와도 같았죠. 브레튼 우즈 체제를 통해 전 세계 무역은 달러에 고정되었고 달러는 다시 금에 고정되었습니다. 금을 이만큼 가져오면 달러를 이만큼 주겠다는 약속이었죠. 아주 안정적인 시스템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1971년 미국은 이 약속을 깨버립니다. 이른바 닉슨 쇼크. 미안한데 이제 달러 가져와도 금으로 안 바꿔줘 라고 선언한 겁니다. 전 세계는 충격에 빠졌지만 달러를 버리는 대신 오히려 더 꽉 붙잡았습니다. 왜냐고? 페트로달러라는 새로운 시스템이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석유와 원자재 거래를 달러로만 하도록 묶어버린 거죠. 결국 어떤 나라든 살아남으려면 달러가 필요하게 만든 겁니다. 이건 정말 천재적인 발상이었습니다. 안정을 가장한 완벽한 지배였죠. 세상의 기축통화를 통제한다는 건 세상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미국은 총 한 발 쏘지 않고도 마음에 안 드는 국가를 제재하거나 고립시키거나 반대로 상을 줄 수도 있었습니다. 런던, 홍콩, 두바이의 은행들은 모두 녹색 지폐, 즉 달러라는 하나의 언어로 말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영원한 독점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미국이 이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엄청난 돈을 찍어내고 빚을 늘려가는 동안 다른 나라들은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땅 파서 광물을 캐고 석유를 시추하고 밤새워 공장을 돌리는 건 자신들인데 정작 그 피와 땀의 결실을 거래할 땐 남의 나라 돈을 써야만 하는 현실. 이 분노가 쌓여 전략이 되었고 그 전략이 바로 브릭스가 된 겁니다.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처음 브릭스는 2001년 골드만삭스의 한 경제학자가 만든 약어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이 나라들은 그 이름 속에서 더 깊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서구 중심의 금융 시스템에 대한 좌절감이었죠. IMF 구제금융부터 무역 항로 결정까지 모든 규칙이 워싱턴에서 쓰이는 세상의 신물이 난 겁니다. 그들은 자율성을, 발언권을, 그리고 자신들의 가치가 남의 키보드질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 세상을 원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년간 그들은 조용히 힘을 길렀습니다. 중국은 세계의 공장이 되었고 인도는 세계의 소프트웨어 두뇌가 되었습니다. 러시아는 에너지를, 브라질과 남아공은 핵심 자원을 손에 쥐었죠. 이들을 합치자 구매력 평가 기준으로는 G7의 경제 규모를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들의 경제는 서구의 금융 시스템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은 말을 듣지 않는 자를 가차없이 응징했죠. 2022년 러시아가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 즉 스위프트에서 퇴출당한 사건은 모두에게 경고등을 켰습니다. 한 국가가 하룻밤 사이에 글로벌 경제 시스템에서 플러그 뽑히듯 차단될 수 있다면 그 누구도 안전하지 않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전 세계에 보내는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돈은 중립적이지 않다. 돈은 무기다. 그리고 브릭스는 결심했습니다. 우리만의 무기를 만들기로. 자, 이제 상상해보세요. 지금으로부터 몇 년 후 상하이에서 열리는 브릭스 정상회에 각국 정상들이 무대에 올라 새로운 금융 아키텍처를 발표합니다. 그들의 비전은 이렇습니다. 약속이 아닌 실물 힘에 의해 뒷받침되는 디지털 통화, 즉 금, 석유, 희토류 같은 실제 원자재와 회원국 통화 바스켓의 가치를 고정한 브릭스 준비 자산이라는 디지털 코인을 공개하는 겁니다. 이건 투기용이 아니라 무역 결제용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스위프트도, 미국 연준도, 월스트리트의 중개인도 없는 서방 은행 시스템의 레일 밖에서 움직이는 완벽한 병렬 네트워크죠. 브라질 리우에서 보낸 결제 대금이 몇 초 만에 상하이에 도착합니다. 브릭스가 통제하는 블록체인을 통해 어떤 제재나 감시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요. 대중에게는 그냥 기술적인 이야기처럼 들릴 겁니다. 하지만 시장에게는 지각 변동과 같은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현대 역사상 처음으로 달러 독점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이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서방 세계가 비웃을 겁니다. 상징적인 쇼일 뿐이야. 실용성도 없는 보여주기식 정치 노름이지라면서요. 하지만 몇 달 안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장기 석유 공급 계약을 달러가 아닌 브릭스 통화로 체결합니다. 인도는 러시아산 에너지를 이 새로운 시스템으로 결제하기 시작하고 아프리카 국가들은 중국과의 광물 거래에 이 통화를 사용합니다. 갑자기 전 세계 무역의 10%, 그리고 20%가 달러망을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때 진동이 시작됩니다. 외환 트레이더들은 패닉에 빠지고 달러 가치는 흔들립니다. 투자자들은 미국 국채를 보유하는데 더 높은 수익률을 요구하면서 미국 금리는 치솟습니다. 신흥국 중앙은행들은 외환 보유고를 다변화하며 조용히 달러 비중을 줄여나가죠. 물론 제국은 하룻밤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물이 차오르는 거대한 배처럼 기울어짐은 시작됩니다. 미국은 여전히 돈을 찍어낼 수 있지만 그 인플레이션은 이제 전과 다른 방식으로 세계에 퍼져나갑니다. 제재의 칼날은 무뎌지고 한때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막강했던 금융 지배력의 눈에 보이는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달러를 우회하는 거래가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달러는 영원하다는 환상은 조금씩 깨져나갑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히 금융 이야기가 아닙니다. 문명의 이야기입니다. 수세기 동안 세계 권력의 중심은 로마에서 런던으로 그리고 워싱턴으로 서쪽으로 이동해왔습니다. 이제 그 흐름이 동쪽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전쟁이 아니라 무역을 통해 가치 교환이라는 조용한 기계를 통해 말이죠. 중국의 1대1로는 이미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을 항만, 철도, 광케이블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금융 시스템까지 더해진다면 그건 로마 제국도 꿈꾸지 못했던 것을 건설하는 셈입니다. 국경 없는 제국, 칼이 아니라 결제로 유지되는 제국이죠. 브릭스는 단순히 새로운 돈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돈의 새로운 언어를 만들고 있습니다. 서구의 약속에서 소외되었던 지구상의 대다수 국가들에게 말을 거는 언어죠. 인도네시아, 이란, 나이지리아, 이집트 같은 나라들에게 서구 시스템은 배타적이고 무기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에게 브릭스의 움직임은 반란이 아니라 해방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역사를 초월했다고 생각하지만 어쩌면 우리는 역사를 반복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단지 동전 대신 픽셀로 말이죠. 로마는 은화의 가치를 떨어뜨렸고 우리는 달러를 디지털로 무한정 찍어내고 있습니다. 결과는 똑같은 붕괴일 수 있습니다. 단지 더 빠를 뿐이죠. 역사는 단어 하나하나 똑같이 반복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권력, 신뢰, 그리고 돈의 패턴 안에서 운율을 맞추며 반복됩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우리는 너무나도 거대한 혁명의 한가운데를 살고 있습니다. 미래의 역사학자들은 지금 이 시기를 우리가 로마의 멸망을 이야기하듯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다만 이번에는 군단이 행진하거나 도시가 불타는 대신 데이터가 움직입니다. 그 말을 대체하는 코드 라인이죠. 수천 년 동안 돈은 종이나 코드가 아니었습니다. 만질 수 있는 신뢰였습니다. 금, 은, 소금, 곡물, 희소했기 때문에 가치를 지녔던 실질적인 것들이었죠. 로마는 이걸 이해했습니다. 로마 경제는 데나리우스라는 은화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 동전은 단순한 가치가 아니라 신뢰를 담고 있었습니다. 로마 병사가 그 동전을 손에 쥐었을 때 그는 오늘날 우리가 은행 잔고를 믿는 것처럼 그 동전을 믿었습니다. 그것은 제국의 힘, 규율, 안정성이 뒷받침하는 약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국은 항상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성장합니다. 군대는 팽창하고 국경은 늘어나고 비용은 폭발합니다. 세금으로 감당이 안 될 때 통치자들은 항상 똑같은 손쉬운 방법을 찾아냅니다. 바로 돈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 로마는 동전을 녹여 더 값싼 금속을 섞기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척하면서요. 처음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곧 모두가 알게 되었죠. 그리고 신뢰의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물가는 치솟고 병사들은 더 많은 급여를 요구했고 무역은 위축되었습니다. 세계 최강의 경제대국은 금속 위에 제국을 세웠지만 이제 그 금속이 영혼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돈이 의미를 잃자 로마는 안에서부터 썩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수세기 후 인류는 은을 종이로 바꿨습니다. 금고에 있는 실제 금을 대표한다고 주장하는 금 태환 지폐였죠. 하지만 게임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스페인의 은 함대부터 대영 제국의 파운드화까지 모든 제국은 결국 똑같은 위험한 속임수를 배웠습니다. 지킬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약속을 인쇄하는 것. 1971년 미국은 이를 공식화했습니다.
닉슨 대통령이 달러의 금 태환을 중단시킨 겁니다. 실물 화폐가 죽고 믿음에 기반한 명목 화폐가 세상을 지배하게 된 밤이었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전 세계 경제 전체가 실체가 아닌 오직 신뢰만으로 움직이게 된 겁니다. 정부는 무제한으로 돈을 찍고 빌리고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앙은행은 금속이 아닌 키보드 입력으로 부를 창조하는 새로운 황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 동안 이 시스템은 작동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번영이라는 환상은 언제나 깨지기 마련입니다. 로마에서도 그랬고 바이마르 공화국에서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그 환상이 깨지고 있습니다. 동전이나 종이가 아닌 코드로 말이죠. 2020년 팬데믹이 닥쳤을 때 세계는 모든 시스템을 시험대에 올린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공장은 멈추고 국경은 얼어붙고 경제 전체가 하룻밤 사이에 정지했습니다. 우리 지도자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그들은 돈을 창조했습니다. 단 몇 번의 클릭으로 수조 달러를 말이죠. 로마가 동전의 가치를 파괴하는데 수세기가 걸렸다면 우리는 단 몇 달 만에 디지털로 그 일을 해냈습니다. 정부는 이것을 경기 부양책이라 불렀고 중앙은행은 유동성 공급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더 간단합니다. 우리는 부가 아닌 믿음을 찍어내고 있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뒤따랐습니다. 처음에는 부정하다가 나중에는 말을 바꾸고 결국에는 인정했죠. 하지만 인플레이션은 단순히 물가가 오르는 게 아닙니다. 가치가 줄어드는 것, 저축하는 사람을 벌하고 빚진 사람에게 상을 주는 구매력에 느린 도둑질입니다. 아무도 투표하지 않았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는 세금이죠. 우리 같은 평범한 시민들에게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식료품 가격은 더 비싸지고 내 집 마련의 꿈은 더 멀어지고 내 통장 잔고의 가치는 매년 줄어들었습니다. 정치인들이 서로 손가락질하는 동안 조용한 현실은 이것이었습니다. 역사상 모든 제국은 똑같은 짓을 했다. 빚에 몰리면 장부상으로 채무불이행을 선언하는 게 아니라 가치로 채무불이행을 한다. 브릭스의 부상이 서구의 몰락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균형, 그리고 어쩌면 책임감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시스템이 공정함을 보장하진 않지만 변화를 보장합니다. 그리고 변화야말로 낡은 질서가 통제할 수 없는 유일한 것입니다. 수세기 동안 돈은 우리 모두가 믿기로 동의한 하나의 이야기였습니다. 달러라는 이야기는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 쓰여졌습니다. 브릭스라는 이야기는 불평등의 그림자 속에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다음 챕터가 안정적일지 혼란스러울지는 우리가 이 두 이야기로부터 무엇을 배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제국은 통화와 같은 방식으로 무너집니다. 처음에는 천천히, 그러다 한순간에, 어쩌면 진정한 붕괴는 금융적인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철학적인 것일 수 있죠. 그 어떤 제국도, 통화도, 약속도 영원하지 않다는 깨달음. 브릭스가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는 날은 폭발처럼 느껴지지 않을 겁니다. 조용한 변화처럼 느껴질 겁니다. 화면이 업데이트되고 차트가 움직이고 갑자기 우리 발밑에 세상의 기반이 기울어지는 느낌. 우리는 여전히 카드를 쓰고 커피를 사고 잔고를 확인할 겁니다. 하지만 무언가 근본적인 것이 변해 있을 겁니다. 종이의 제국이 코드의 제국에 자리를 내어준 것이죠. 그리고 역사는 1971년을 돌아보듯 이 순간을 돌아볼 겁니다. 돈의 의미가 바뀐 날로요. 진실은 달러가 힘으로 세상을 지배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신뢰로 지배했습니다.
그리고 신뢰야말로 모든 제국 중 가장 깨지기 쉬운 것입니다. 만약 브릭스가 사람들이 더 믿을 수 있는 시스템, 더 공정하거나 더 자유롭거나 혹은 단순히 더 새롭다고 느끼는 시스템을 만든다면 횃불은 넘어갈 겁니다. 혁명이 아니라 단 한 번의 거래와 함께 말이죠. 그날이 와도 세상은 폭발하지 않을 겁니다. 그저 긴 숨을 내쉴 뿐이죠. 돈의 미래는 미국이나 중국, 러시아의 것이 아닙니다. 다극화되고 디지털화되며 피할 수 없는 흐름입니다. 질문은 브릭스가 부상할 것인가가 아닙니다. 그들이 부상했을 때 나머지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입니다. 다음 금융혁명은 피로 중계되지 않을 겁니다. 코드로 생중계될 겁니다. 그리고 이전의 모든 위대한 변혁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이 이미 현실이 된 후에야 알아차리게 될 겁니다. 정답은 미래에 숨겨져 있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우리의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